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산고을의 남선비와 여산고을의 여산부인이 7 아들을 두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7이 커가니 양식도 점점 부족해져 걱정하던 여산부인이 남선비에게 말했지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일이 살아가지고는 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당신이 무곡장사라도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장사라? 헌데 아무리 그래도 미천이 없는데 어찌하오. 걱정 마세요. 제가 만건과 양태를 짜서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두 부부는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지요. 여산부인은 서둘러 남선비가 타고 갈 배를 마련하였습니다. 남선비가 물 밖에 나가 무곡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돌아오면서 책이며 붓, 먹도 사올 수 있겠고 그것으로 아들들 공부도 시킬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니 여산부인은 더욱 힘이 났지요. 남선비는 식구들과 이별하여 배를 타고 떠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가다 보니 오동나라 오동고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동고을에는 간악하기로 소문이 난 노일제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일제대는 일은 하지 않고 간들간들 놀고 먹으면서 남의 것을 가로채고 좋은 사이 회방 놓고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간악한 여인이었지요. 노일제대는 남산고을 남선비가 무곡장사를 하러 왔다는 소문을 듣자 뭐 긁어먹을 게 없나 불이 나게 폭우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온갖 아양을 다 떨어대며 남선비를 꿰기 시작했죠. 남선비님, 오동나라에 처음 왔으니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아, 고맙소. 그렇지 않아도 거처할 곳을 궁리하던 중이오. 남선비를 자기 집으로 청한 노일제대는 다시 살랑살랑 거리면서 장기 바둑이나 두며 노름놀이나 해보자고 권했지요. 장기판을 버려놓고 이리 두고 저리 두고 놀다 보니 남선비는 결국 며칠 동안 내기장기 한 번 이겨보지 못하고 입고 간 명주 두루마기도 벗어주고 갓도 벗어주고 다 팔아먹고 가진 돈 장사 미천을 모두 다 날려버렸습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거짓 신세가 된 남선비는 노일제대를 첩으로 맞아 초막에 기거하면서 겨우 끼니나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지요. 노일제대는 자기는 좋은 음식 먹고 간들간들 놀러다니면서 남선비에게는 겨죽만 겨우 쏘아 먹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 열흘 100일이 되자 남선비는 영양실조로 눈까지 멀게 되었지요. 한편 바다 반대편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여산부인은 3년이 지나도 남편의 소식이 없자 아들 7 형제를 불러앉혀다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무곡장사를 나갔는데 여태 안 오는 것을 보니 이상하다. 필시 곡절이 있는 듯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배 한 척 짓고 집신도 7 켤레를 만들거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찾아오마.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마. 너희들이 가다가 바다에 빠지기라도 하면 제사며 선산의 벌초는 누가 할 것이냐? 나 하나 빠진 건 큰 탈 없으니 내가 가는 게 낫다. 그날 이후로 7 형제는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깊은 산 속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 배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곧 여산부인은 7 아들과 이별하고 남편을 찾아 여정을 떠났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뱃머리를 향하다 보니 여산부인도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여산부인은 바닷가에 배를 대고 이리저리 남편을 찾아보았지만 남선비의 행방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이상한 노래를 하며 기장밭에 새를 쫓고 있었죠. 요새 저새 너무 약은 채 말아라. 남선비 약은 까내도 노일제대에 호탕에 들어서 전배독선 다 팔아먹고 비조리 초막에 앉아 겨죽 단지를 옆에 놓고 요새 저새 주어 저새 노래를 듣던 여산부인은 정신이 번쩍 나 기장밭에 새를 쫓는 아이에게 물었지요. 아까 너희들 한 노래가 무슨 노래냐? 별 노래 아닙니다. 그리 말고 조금만 해주어라.
남선비 어쩌고 저쩌고 했잖느냐. 요새 저새 너무 야근 청 말아라. 남선비 야근간에도 노일제대 홀림에 들어서 전매독선 다 팔아먹고 겨죽 단지 옆에 차고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저새 주어 저새. 아기야, 그 남선비가 어디 살고 있느냐? 남선비 있는데 좀 가르쳐 주어라. 요 제 넘고 저 제 넘어서 가십시오. 넘어서 가다 보면 거정문에 나무돌적이 달린 초막에 살고 있습니다. 여산 부인은 아이가 말한 대로 재를 넘고 넘어 초막집을 찾아갔지요. 문 밖에서 보니 남선비가 초막집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본 여산 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좀 쉬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 소리에 앞이 보이지 않는 남선비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죠. 우리 여편네가 화를 낼 거요. 원저런 외출하는 사람이 집을 갖고 다닌답디까? 여산 부인이 핀잔을 주자 남선비는 마지못해 승낙하였습니다. 여산 부인이 마루 한쪽에 자리를 잡아 앉자 얼마 후엔 노일제대가 바가지에 결을 한 대쯤 얻어가지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들어오다 말고 마루에 앉아있는 여산 부인을 보자 대뜸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는 죽어라고 이렇게 결라도 얻어다 당신을 먹여 살리느라 이 고생인데 저런 여자를 집에까지 끌어들이고 에휴 원통하여라. 남선비는 쩔쩔매면서도 한마디 해야겠는지 말했습니다. 이것도 집이라고 조금만 쉬어가자는 걸. 어디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노일제대는 부르퉁한 채로 부엌에 들어가 결을 물에다 씻어 남선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선비는 결을 푼물을 단숨에 홀을 마셔버렸지요. 손님인 체하고 앉아있는 여산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인은 생각 끝에 노일제대에게 요기를 해야겠으니 부엌을 좀 사용하자고 부탁했지요. 밥을 지어 남선비에게 올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산 부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밥과 반찬을 만들어 전에 남선비가 좋아하던 반찬을 해 밥상을 차려 놓았지요. 혼자 먹기 안 되어 차린 상이니 같이 잡수어 보시지요. 배고픈 남선비가 어디 마다하겠습니까? 밥과 반찬을 더듬더듬 맛보던 남선비가 말했습니다. 이 밥상 전에 내가 좋아하던 밥과 반찬인데. 정말 그러오? 여산 부인이 정말 그러냐고 묻자 남선비는 씁쓸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산 부인이 그제야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도 나를 몰라보오? 당신의 본부인인 나를. 아이고 여보, 정말 당신이요? 어쩐지 목소리가 닮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꼴로 당신을 만나니 참으로 부끄럽소. 남선비가 울먹이며 말하자 잠자코 옆에서 지켜보던 노일제대가 말했습니다. 어머, 말만 듣던 형님을 이렇게 만날 줄이야. 정말 기뻐요. 여산 부인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남선비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갓을 씌웠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이 남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떠나려는 두 사람을 붙잡은 노일제대는 종노릇을 해도 좋으니 같이 데려가 달라는 바람에 떨쳐버릴 수 없어 결국 세 사람이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메어둔 바닷가에 채 이르기 전이었습니다. 셋이 주천강을 지날 때 노일제대는 더운 날씨인데 목욕이나 하고 가자고 여산 부인에게 말했죠. 여산 부인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러자고 했는데 노일제대는 목욕하는 부인의 등을 떠밀어 깊은 강 속에 빠뜨려 버렸죠. 그리곤 부인의 옷을 입고 저만큼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던 남선비에게 허겁지겁 달려와서 고했습니다. 노일 제대를 강물에 밀어버리고 왔어요. 아주 잘했소. 나를 망하게 한 년이니 죽어 마땅하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남선비는 여산 부인의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노일제대인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의 해변에는 아들들이 나와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오신다고 기뻐 소리 지르던 형제들은 어머니에 대해서만은 석연찮은 데가 있음을 발견했는지 저희들끼리 어머니다 아니다 서로 우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동생인 녹디생은 결코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고 고집을 부렸죠. 녹디생의 말은 정말이지 않겠습니까? 노일제대는 7형제의 이름조차 잘 몰랐고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계속 헷갈려 하기만 하였지요. 그러니 형제들은 정말 어머니가 아니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일제대는 마침내 형제들의 그러한 수군거림을 눈치채고 머리를 짜낸 끝에 아예 형제들을 없애버릴 개교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날부터 노일제대는 자리 보전하고 누워서 끙끙 앓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지요. 남선비가 걱정이 되어 약이라도 구해온다고 하면 노일제대는 짐짓 내 병을 고칠 약은 없을 것이라고 더욱 서럽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고지식하게 캐묻는 남선비에게 노일제대는 마지못해 말하는 것처럼 얘기했지요. 서산마루에 가면 자루를 쓴 중이 앉아 있을 테니 거기에 가서 점이나 한번 쳐보아 주시오. 그거야 쉬운 노릇이지. 남선비는 잘 배지도 않는 눈으로 더듬더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선비가 집을 나서기가 바쁘게 노일제대는 지름길로 뛰어가 자루를 뒤집어 쓰고 남선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남선비가 나타나 부인이 알아누웠는데 점을 치러 왔노라고 하니 자루를 뒤집어 쓴 중은 궤를 놓으며 무엇라고 웅얼거리더니 머뭇거리는 어조로 말했지요. 아들 일곱 형제 간을 내어서 먹으면 낫기는 낫겠는데. 그 점괘를 듣고 놀란 남선비는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왔습니다. 일곱 아들의 간을 내어서 먹어야 한다니 참. 남선비가 무거운 발거음으로 집으로 들어서자 남선비보다 먼저와 방에 자리 깔고 누운 노일제대가 아픈 척 신음을 하지 않았겠나요? 그래 그 모습을 본 남선비가 점보고 온 이야기를 하자 노일제대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아휴, 죽으면 죽었지 어떡해. 나 하나 죽으면 될 게 아니오. 남선비는 그럴수록 아내가 더욱 가엾어졌습니다. 남선비가 한참을 고민하자 노일제대가 이때다 싶어 말했지요. 내 병이 낫기만 하면 한꺼번에 아들을 둘씩 낳아 잘 길러드리겠어요. 그 말에 남선비는 드디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불씨를 얻으러 왔던 이웃집 할머니가 이 광경을 보고 무엇하러 칼을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듣고 난 할머니는 남선비 집을 나서다가 일곱 형제와 마주치자 이 일을 알려주었지요. 너희들도 이젠 다 살았구나. 너희 어머니는 너희 간을 내어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니.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 가버렸습니다. 형제들은 그 말에 당황했지요. 그때 막내 동생 녹지생이 성큼 나서더니 제가 먼저 들어가 동정을 살펴보고 오겠다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과연 아버지가 칼을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칼은 무엇하러 갈고 계십니까? 막내가 시치미를 떼고 묻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병을 고치려고 점을 쳐봤더니 너희들 간을 내어 먹어야 낫는다 하더구나. 아버지,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어찌 아버지 손으로 저희들의 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형님들의 간을 내다 써보고 효험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저를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녹지생의 말에 마음이 동한 남선비는 그러라고 했지요. 칼을 받은 녹지생은 울면서 형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산에서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날 테니 그 사슴을 포위하여 죽이려고 하면 알도리가 있단다. 신비한 꿈을 꾼 형제들이 잠에서 깨어나자 과연 사슴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일곱 형제가 사슴을 포위하여 죽이려 하니 사슴이 말했지요. 조금 있으면 산돼지 7마리가 내려올 테니 어미는 살려두고 새끼들의 간을 꺼내다 당신들 어머니께 갖다 주시오. 그 말에 일곱 형제가 사슴을 보내주고 기다리니 과연 산돼지 7마리가 내려와 새끼 6마리의 간을 꺼내었지요. 간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막내가 형들에게 자신이 소리치면 들이닥치라고 하고는 산돼지 새끼 간 6개를 가지고 노일제대에게 가서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문틈으로 엿보았더니 노일제대는 그 간을 먹는 척하고는 자리 밑에 감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들어가 노일제대의 머리채를 칭칭 감아 끌어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그 죄를 알리고 형들에게 소리쳐 들이닥치게 하였지요. 이렇게 되자 놀란 남선비는 정주목을 넘어 도망치다 넘어져 죽어 주목지신이 되었고 노일제대는 화장실에 들어가 목을 메어주고 화장실의 신인 측도 부인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7 형제는 서천꽃밭으로 가 환생꽃을 따다가 강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살려 조왕신으로 모시고 7 형제는 각각 신직을 차지하였다 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북두칠성의 7형제가 하늘로 올라가 된 신이라 하기도 했다죠. 이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문전본풀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구판을 중심으로 구비전승되는 이야기라 합니다. 계모의 꾀임에 빠져 부인을 잃고 자식들마저 죽이려 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소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도 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걸 보면 어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 다 똑같은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